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파이핑을 작업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핑을 뽑는 방식은 주로 이제 세 가지 방식을 적용을 하는데요. 대량 생산에서는 기계를 이용을 해서 파이핑을 뽑는데요. 롤러 기계에 그 납박이를 설치를 해놓고 풀칠이 되면서 바로 뽑는 방식이죠. 그래서 칼로 이렇게 찢는 그런 부분까지를 다 처리를 해가지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소량 생산 20 내지는 30개 정도의 소량들을 생산을 할 때는 물론 기계가 있으면 기계로 뽑겠지만 기계가 없을 때는 봉제기에서 풀칠을 하지 않고 봉제기를 박아서 바로 뽑는 방식을 적용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극소량, 샘플 한두 개 만들 때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이 I자 유형도 수작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파이핑의 단면도를 지금 그려 놓은 건데요. 여기 보면은 요 파이핑을 뽑고 나머지 요 시접 부분이 5.5mm죠. 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봉제선이 지금 3개가 되어 있죠. 첫 번째 봉제선은 파이핑을 봉제기에서 뽑을 때, 요 가장자리 부분에 봉제기를 박아가지고 파이핑을 뽑는 그런 방식을 적용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스태칭 위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제선 위치는요, 안착물이죠. 안착물에 파이핑을 안착시킬 때에 요 안착 박음질 요 봉제선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세 번째 봉제선은 안착한 안쪽에 봉제를 하게 되는데요. 합봉 박음질이죠. 최종 합봉 박음질입니다. 그러니까 파이핑의 바짝 안쪽에 밑에 바짝해서 가능한 한 파이핑이 박히지 않을 정도까지 가능한 한 안쪽에 박음질을 하게 되죠. 이것이 합봉 박음질이 이루어지는 요 위치입니다. 그래서 합봉 박음질이 안착 박음질보다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안 되겠죠. 이러한 어떤 그 박음질에 대한 위치 개념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박음질의 위치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파이핑을 수작업으로 뽑는 방식, 그 다음에 또 수작업으로 붙이는 방법, 그 다음에 파이핑 안착 박음질을 하는 방법을 지금 공부를 하도록 하는데요. 대량 생산에서는 파이핑을 수작업으로 붙이지 않죠. 바로 그냥 안착 박음질로 바로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자, 제가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그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연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작업으로 파이핑을 만드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습기가 지금 되어 가지고 파이핑 그 소재가 있는데요. 지금 이 파이핑 소재는 습기의 두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만 두꺼워도 안 되고 조금만 얇아도 곤란하죠.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습기를 할 때 손으로 딱 잡아보면은 감각적으로 이거는 두께가 이 정도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0.6mm네요. 06, 06입니다. 0.6mm인데 이거 물론 이 물성에 따라서, 가죽의 물성에 따라서 조금 두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성이 부드러운 소프트한 소재는 조금 더 두께를 더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딱딱한 물성인데요. 0.6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반드시 0.6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PP선을 집어넣고, 가운데 집어넣고 이렇게 감싸서 만들게 되죠. 이렇게 감쌀 때 PP선 요 가죽에 전체 풀칠을 하면 안 됩니다. 전체 풀칠을 하면요, PP선이 들어가 가운데 정확하게 안 친다 그래도, 파이핑이 이게 좀 뒤틀리고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제품의 쉐입에도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파이핑이 안쪽으로 조금만 덜 들어가도 노루발에 눌려가지고 요 가장자리 요 안쪽 부분이 이렇게 그 가죽이 이렇게 짜부러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핑은 전체 풀칠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전체 풀칠을 하면 안 되고요. 양쪽 가에만 한 5mm 정도 넓이로 풀칠을 해주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접착력이 약한 고무풀이라든지 또 그 B5 종류들은 전체를 발라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접착력이 좋은 본드 같은 거는 전체를 바르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본드로 발라보겠는데요. 한 5mm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양쪽으로 칠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 5mm 정도는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mm 내지 6mm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칠을 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약간 말려야 되겠죠? 네, 약간 말린 다음에 자, PP선을 넣고요. 자, 이거 뭐 이쪽에 끝에 이쪽으로 넣겠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저거 해야 되니까. 자, 가운데다가 대략 넣고 이렇게 양 끝을 맞춰서 이렇게 손으로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구부리면서 하지 말고 약간 이렇게 뒤쪽으로 제끼면서 이렇게 하면 좀 편합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넣고요. 이런 식으로 붙여 나가면 되겠습니다. 하도 저게 움직여서 양밑에 불이 붙었죠. 여기가 붙어 있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안에서 붙인 다음에는 이제 이거 뭐 손톱으로 이렇게 훑어줘도 되고요.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해서 손톱으로 훑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파이핑이 안으로 쑥 밀려 들어오죠. 본드가 지금 안에 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으로 쑥 밀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PP선이 안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풀칠이 되어 있어가지고, 붙어가지고, 완전히 움직이지 않으면은, 나중에 꼬이고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핏빛선이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풀칠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안쪽으로 덜 들어가도요, 나중에 노루발에 밀려서 이렇게 노루발을 이렇게 박으면은 밀려서 아주 끝으로 자기가 알아서 밀려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풀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풀칠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런 걸로 손으로 먼저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문질러 주면 되겠죠.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됐는데요. 자, 이렇게 핏빛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여기다 이제 앉히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선 요거 놓고, 자, 요거 지금 디링 고리인데요. 자, 디링 고리는 폭을 2.4cm, 길이를 2.4cm 하면 되겠습니다. 자, 2.4cm. 자, 2.4cm.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약 5mm, 5 내지 6mm 정도 이렇게 습기를 해주세요. 칼로. 이렇게. 요 손으로 이렇게 지나가도 가죽 밑으로 칼이 지나가기 때문에 손은 관계 없습니다. 안 다칩니다. 자, 이렇게. 짧아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뒤쪽으로 이렇게 잡고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짧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작업하기가 좀 나쁩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짧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 안쪽에 지금 전 테이프가 지금 보강이 되어 있죠. 반드시 전 테이프를 보강해야 되겠죠, 안에. 자, 이렇게 하고, 자, 풀칠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풀칠하고요. 자, 여기다 풀칠을 하고요. 자, 이제 마른 다음에 붙이면 되는데요. 자, 여기도 자, 여기도 먼저 풀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파이핑을 앞판 쪽에 앉혀도 되고 뒷판 쪽에 앉혀도 어느 쪽에 앉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판 쪽에 일단 앉히겠습니다. 자, 풀을 5mm 정도 이렇게 이런 거 칠할 때 가죽을 칼로 이렇게 긁어서 풀칠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가죽에 코팅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풀이 아주 그냥 말려 버리고 잘 붙지 않는 그런 가죽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가죽 전체 다 긁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죽이 가끔 접착제가 말려버리고 안 붙는 가죽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칼로 긁어가지고 풀칠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이렇게 약 5mm 정도 빠진 데 없이 골고루 풀칠을 잘 해줍니다. 자, 이렇게 풀칠을 한쪽에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디링을 끼우고 이빨을 맞춰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빨을 맞춰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웰리바를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접어주면 되겠죠. 가죽의 상처가 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디링 밑에 바짝 이렇게 해서 찍어주면 좋죠. 자, 이렇게 망치질을 하기 좀 나쁘니까요. 이거 잘리는 데 들어가면 안 되죠. 잘려버리죠. 자, 이렇게 해주면 준비가 되었고요. 자, 이것도 자, 풀칠을 한쪽 부분에만 자, 풀칠을 해 놓습니다. 자, 한쪽 부분에만 풀칠을 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핑에 풀칠을 해야 되겠죠? 자, 파이핑에 풀칠을 해야 되는데 아무 쪽에는 해도 관계없죠? 자, 파이핑 라운드 턱 안쪽까지 턱 바깥쪽으로 이렇게 시접 쪽으로 칠하면 되죠. 둥근 부분 밑으로 이렇게 칠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칠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말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칠해 놓은 요 디링 덜 말랐네요. 아직 디링 고리를 여기서 탑에서 한 7mm 이 정도 이렇게 내려 붙입니다. 한 7mm 정도요. 자, 이 정도 7mm죠. 자, 이 정도 내려 붙입니다. 자, 이쪽도요. 7mm 정도 이렇게 내려 붙여주죠. 자, 이렇게 안착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핑을 앉혀야 되겠죠. 자, 풀칠이 이쪽 면이 풀칠이 됐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지금 파이핑 안에 끝이 지금 여기입니다. 자, 여기 안에 끝이죠. 그러면은 요 끝이 한 5mm 정도, 여기서 한 5mm 정도 못 미치게 이렇게 위치를 잡고요. 자, 요 끝을 파이핑 끝하고 원판에 시접 끝하고 이렇게 맞춥니다. 맞춘 다음에 여기서 요 파이핑이 휘어지면 안 됩니다. 파이핑은 휘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파이핑 휘어지지 않고 요것만 이렇게 가죽 부분만 파이핑 위에는 빠졌죠. 여기는 없습니다. 요 부분만 이렇게 꺾여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파이핑 움직이면 안 되고요. 자, 여기를 이렇게 제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칼로 조금 따도 되긴 해요. 여기를.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파이핑 끝이 들어오면 나중에 봉제가 지나갈 때 걸리면 그냥 씹히 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걸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붙여 나가면 되죠. 붙여 나가다가 요 라운드 요 교점 요 직전에서 이렇게 당겨 가지고 요 라운드에는 그냥 돌아가면은 요 시접이 말려버리죠. 말려버리고 요 라운드가 이쁘게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요 라운드 부분을 칼로 이렇게 찢어 가지고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라운드가 편안하게 나오죠. 자, 여기서 찢을 때는요, 칼로 이렇게 찢어도 물론 됩니다. 조금 숙련이 되시면은, 처음에 안 되면은 칼로 이렇게 찢으세요. 약 한 5mm 정도, 한 4mm 정도 이렇게 찢으시면 되겠습니다. 좀 숙련이 되시면은, 이런 방법을 하셔도 돼요. 칼이 걸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칼이 걸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찢은 다음에, 자, 여기서 그대로 안착을 시켜 나가면 되죠. 자, 이렇게 그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자, 이거 돌아갈 때, 말리면 안 되죠. 정확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센터를 지나서 자연스럽게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파이핑이, 꼬이거나, 구불거리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편안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또 칼로 찢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찢은 다음에, 자, 여기도 그대로, 이렇게. 요 파이핑을 손으로 잘 누르시고, 요것만 틀어서 이렇게 붙이는 쪽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요 끝부분하고 시접이 일치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대로 올라오면 되죠. 자,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쪽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처리를 해야 되죠. 자, 이거 시접을 그냥 자르면 되죠. 잘라내고요. 요 터야 됩니다. 여기를. 안에 파이핑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를 터야죠. 이렇게. 터시고. 자,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5mm라고 그랬죠? 여기 5mm. 요 디링 고리에서 5mm 정도 짧게 이렇게 잘라내시고요. 그 다음 다시 붙여서 봉합을 한 다음에요. 풀이 안 붙는 풀칠 다시 하셔도 돼요. 조금. 자, 다시 봉합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비틀어서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앉혀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자꾸 접혀가지고 걸리면은 여기를 약간 기역자로 이렇게 좀 따도 돼요. 따도 되는데 웬만하면 그냥 집어넣어도 돼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 자, 여기를 맞춰가지고 잘라내버리죠. 이렇게. 이렇게 잘라내면은 봉제가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여기도 맞춰서 이렇게 잘라내버리시면 돼요. 자, 이게 빠져나오면 안 되고요. 풀이 지금 덜 붙어가지고 빠져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착 박음질을 한번 해줄 건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요 탑에서부터 이렇게 안착 박음질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합봉을 짜가지고 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면은 합봉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터져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착 박음질을 1차로 먼저 합니다. 자, 안착 박음질을 할 때는 합봉되는 최종선이 요 파이핑 밑으로 바짝 박음질이 되겠죠. 안착 박음질을 할 때는 그거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박음질이 돼야 되겠죠. 안쪽으로 바짝 되면은 합봉을 하더라도 안 되겠죠. 나중에 이렇게 뒤집었을 때 안착 박음질이 한 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나중에 실바위 같은 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봉 박음질보다 바깥쪽으로 1차로 안착 박음질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안착 박음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핑 안착 박음질도 본봉에서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본봉은 이 노루발을 이렇게 플라스틱 노루발을 쓰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 칼을 아주 잘 먹습니다. 칼을 잘 먹기 때문에 칼로 용도에 맞게 모양을 깎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팽 노루발이고요. 펜펜한 팽 노루발이고요. 일반적인 게 박을 때 또 이런 거는
턱 노루발이죠. 이건 턱 노루발. 턱이 되어 있죠. 턱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이렇게 박을 때 턱에 맞춰서 이렇게 박을 수 있죠. 그렇게 박을 수 있고요. 또 뭐 이런 거는 지금 안착 박음질을 할 때 파이핑 노루, 홈 노루발이라고 그러죠. 홈이 파져 있죠. 홈이 파져 있어가지고 안착 박음질을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노루발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는 합봉 박음질, 최종 합봉 박음질 할 때 사용하는 합봉 박음질 노루발입니다. 자, 바짝 이거는 바늘 안쪽으로 바짝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파이핑 안에 바짝 이렇게 박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그 노루발을 깎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본봉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착 박음질을 할 수 있는 홈 노루발을 장착을 하겠습니다. 자, 장착이 됐고요. 자, 이렇게 지금 박음질이 됐는데요. 지금 최종 그 합봉 박음질은 요 안쪽에 요 파이핑 밑에 바짝 이렇게 합봉 박음질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안착 박음질은 지금 요거보다 지금 바깥쪽으로 이렇게 안착 박음질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핑을 뽑을 때는 요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파이핑을 봉제를 뽑을 때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지금 뒤집어서 나중에 합봉을 할 때 요 박음질보다 더 안쪽으로 이렇게 합봉 박음질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을 풀칠을 해가지고 짜야 되겠죠. 자, 짜는 방법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합봉 박음질을 하기 위해서 자, 접착제를 발라서 짜도록 하겠는데요. 참고로 대량 생산을 할 때는 접착제를 발라가 손으로 이렇게 짜가지고 받고 그렇게 하지 않죠. 바로 그냥 떼고 바로 봉제기에서 바로 박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자, 풀칠을 해야죠. 자, 여기서 이렇게 풀칠을 하면 되겠습니다. 파이핑 밑으로 풀칠해야 되겠죠. 자, 끝에도 잘 칠해 주시고요. 자, 이쪽도 자, 5mm 미만으로 칠하셔야 됩니다. 넓게 칠하면은 나중에 풀이 다 보이겠죠? 본드가 보입니다. 다 긁어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다 풀칠이 됐는데요. 짜면 되죠. 요 탑 길이 맞추고 중심 맞추고 여기 코너 다트 부분도 가능한 맞추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짜면 됩니다. 그냥 똑같이
앞뒤판을 잘 일치하도록 짜면 되죠. 예. 뭔가 말라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한쪽부터 자, 요 탑 부분을 정확하게 맞추고요. 높이를 정확하게 맞춰야죠. 탑을 맞추고 그다음에 이렇게 끝 가장자리를 앞뒤판을 잘 맞춰서 이렇게 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저절로 맞게 되겠죠. 예, 이렇게 자 맞추고요. 여기까지 왔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도 탑을 먼저 정확하게 일치를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장자리를 잘 맞추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중심을 먼저 맞추세요. 중심을요. 자, 중심을 맞추고 라운드는 최종적으로 나중에 맞추는 이런 쪽으로. 자, 다 짰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가면서 최종 합봉 방음지를 하면 되겠는데요. 이것은 조금 두꺼워 가지고 본봉에서 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640에서 합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합봉을 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